안녕하세요.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참 요즘처럼 부동산이 거래도 없고 증여도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 비해서 제가 일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워낙 일이 많아서 거의 365일 중에 365일을 일한 것 같은데 올해는 생각보다 일이 없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많이 생겼네요. 이번 영상은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속세 인적공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조세심판원에서 2022년 1월 26일에 나온 결정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태아, 이제 임신 중이었던 거죠. 임신 중이었던 태아도 과연 인적공제가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결정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자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이거를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을 내려줬는지 인적공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표 상속인이 아내였을 테니까 배우자, 남편이 되죠. 그리고 본인, 아내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자녀 A가 있고 자녀 B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배우자께서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십니다. 사망을 하시고 30대인 본인과 2살 자녀, 그리고 임신 중이었던 비자녀가 있어요. 이 배우자의 사망일, 상속 개시일에 요 비자녀는 이제 본인의 뱃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되니까 상속세를 신고를 했고, 그때 요 비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넣은 거죠. 세무서에서는 이 공제 대상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상속 개시일 현재에는 비자녀가 아직 태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비자녀와 관련된 상속세 인적공제를 싹 빼고 상속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한 거죠.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비자녀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할 때 인적공제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이게 이제 조세심판원에서 붙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상속세 인적공제와 관련된 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쭉 당겨서 이게 이제 상속세와 관련된 인적공제 관련 규정이에요. 첫 번째, 기초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그냥 2억 빼주는 거예요. 그냥 2억을 빼주고 여기에 20조에 있는 인적공제를 더하게 되죠. 자녀 한 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규정, 상속인 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분께서는 인적공제를 이렇게 넣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2억 더하기 자녀 한 명인데 2명이니까 5천에 2명을 했을 거고,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17년 곱하기 1천만 원 더하기 둘째에 대해서는 19년 곱하기 1천만 원, 이렇게 넣었을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하면 3억에 3억 6천, 6억 6천이 되네요. 6억 6천을 상속세 공제로 넣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인적공제 금액 이 6억 6천이 5억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자녀가 이미 성년이거나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했을 때 이 기초공제랑 20조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보다 적으면 요 일괄공제를 적용을 해서 5억 원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는 이 5억만 공제를 해야 된다 주장을 했겠죠.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둘째 자녀의 인적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5억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5억을 주장을 했을 거고, 납세자는
6억 6천에 인적공제액을 주장을 했을 거예요. 사실상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상황인지라 인적공제를 적용받고 싶어하는 이제 납세자의 마음이 좀 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세무서가 둘째 상속 개시일 현재 임신 중이었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항의 내용을 보시면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라고 적혀 있어요. 첫째 자녀는 미성년자가 명백해 보입니다. 근데 둘째 자녀는 미성년자는 아니고 태아인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규정에 자 가로 열고 태아를 포함한다. 이런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태아는 포함하면 안 된다. 법에 있는 내용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 법에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해야지. 이런 거를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법대로 해석을 해야지 법에 없는 내용을 내가 함부로 해석하거나 또는 유추하거나. 조세 법률주의 세무사 시험 공부할 때 빼고 거의 처음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민법과 부딪혀요. 사실 세법과 민법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태아를 포함한다라는 세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를 주장을 한 세무서가 이 인적공제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해서 납세자가 불복까지 간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세심판원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결정문 중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에 대한 내용은 상속공제의 취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드는 비용들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상속공제가 있는 것이고, 이 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라면 이 상속공제를 받아야 상속세를 적게 내므로 인해서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쟁점공제의 취지인데, 이 취지로 봤을 때 상속 개시일 현재 태아 상태였던 자녀 B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적용을 하는 게 이 취지에 적합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 공제에 규정한 조항의 한 목적성을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서 쟁점 공제의 경우 법률에 태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과세관청에서 주장을 했지만, 상속 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자녀 B는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건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거죠. 태어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인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상속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비록 태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피상속인인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뭐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 쟁점 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 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 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 형평이나 쟁점 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한 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납세자가 이긴 결정입니다. 참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본 세무 공무원도 되게 조금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상황도 상황인데 위에서 이거 가지고 과세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조사관 분들 뭐 심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위에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결정이에요. 민법의 규정도 갖다 썼고,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는 법문에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 유추하면 안 된다,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세무서에서 주장을 한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에 없으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인정해주는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상속세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계속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